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에 다육이들한테 일어나는 흔한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보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 부분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새로운 자구가 초록빛 얼굴을 보이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여름을 참 싫어하는, 여름을 힘들어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잘 무르는 그런 증상들이 종종 보여지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키우기가 좀 까칠한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모습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런 증상을 자주 보입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하엽이 져가면서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안쪽 얼굴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이 아이보리를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들썩들썩 이 뿌리가 안정화가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그런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뿌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는 게 좋고요. 이 상태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줘버리면 잘못될 경우 물음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굶겼다가 7월 장마가 끝나기 전 살짝 물을 주고 8월 한 달은 굶깁니다. 이렇게 아이보리 이외에도 다른 식물들도 이렇게 노랗게 잎이 변하면서 갈변이 되는데요. 그러고 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상은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이 수분이 부족하고 뿌리 활동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공중뿌리입니다. 이 공중뿌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계절일 건데요. 그 이유는 아마 다육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수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춥스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이 공중뿌리가 나지 않는 다육이들한테 공중뿌리가 나면 불안하긴 한데, 이 지금 춥스 같은 경우는 워낙 공중뿌리가 잘 나는 다육이기 때문에 이 공중뿌리를 다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공중뿌리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 화분 속 안에 있는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이 공중뿌리는 다 제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브라이언 로즈 철화 같은 경우도 저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로즈 철화 같은 경우도 공중뿌리가 많이 나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홍치아 철화 같은 경우도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다육이고, 이 옆에 있는 을려심 철화 같은 경우도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다육들입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가 났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고요. 이 공중뿌리를 다 제거를 해주면 또 공중뿌리가 납니다. 그 공중뿌리를 계속 제거를 해주는 게 이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이 화이트 그린이나 이 공중뿌리가 나는데 이 물을 약간씩 줬을 때 수분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공중뿌리가 이 화분 속 안에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최대한 굶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가을이 왔을 때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런 수영 같은 경우도 이 위쪽에는 성장을 하지만 이 옆으로 이렇게 성장이 멈춰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안쪽으로 이 공중뿌리가 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이 뿌리가 좋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얼굴이 시들어가면서 안쪽에 공중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은 화분 속 안에 있는 뿌리가 좋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지켜보다가 약간 더 이상 이 줄기가 검게 변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분갈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름철 분갈이를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그대로 두면 그 옆에 있는 줄기까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잘라서 새로 심어 주는 게 좋은데, 이 증상을 좀 한 일주일 정도 두고 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을에 공중뿌리가 난 부분을 아래로 내려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이 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아니면 잘라서 심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7월에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옆에 있는 온슬로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애 모습이 보이죠. 이 여름이 뜨거워지면 이렇게 응애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약을 쳐주면 이 더위에 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응애가 걸린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을 쳐주는 게 좋은데요. 국민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하엽이 많이 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온슬로우 같은 경우 하엽이 많이 적어고 있죠. 이 국민이 같은 경우는 물을 굶겨도 하엽이 그렇게 많이 지지 않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 하엽이 많이 적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좀 뿌리를 좀 한번 관심 있게 봐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나서 이 말라가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멕시코 야생 마리아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잎끝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말라가고 있고, 지금 무랑루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무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뽑아볼까 하다가 계절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놓았고요. 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여름을 그냥 보낼 예정이고요. 그 옆에 있는 잎꽂이들인데 물을 저번에 주었는데 이렇게 물을 말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잎이 물러가고 있죠. 이런 증상들이 7월에 많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과도하게 많이 주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는 항상 이 신경을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원종해분이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뿌리 치료를 하고 나서 한번 무르는 증상이 보여서 최대한 한 달 정도는 굶긴 다음에 어제 물을 줬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잎이 말라가는 게 검은색으로 말라가지 않고 건강하게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7월에는 물을 주고 나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하엽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라가는지, 아니면 검은색을 띠면서 물컹물컹하면서 말라가는지, 그런 증상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증상들을 잠깐만 놓치게 되면 줄기까지 무림병이 진행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키운 다육이 여름에 잠깐 방심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7월에는 이 뿌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품종들이 많습니다. 지금 매우개창 같은 경우도 물을 주었는데 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해 보입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이 바깥쪽으로 이 하엽이 많이 져가고 있죠. 말랑말랑하고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 품종들입니다.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여름 빼고 다 잘 자란다라고 하지만 어떤 품종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자라고 겨울에 자라지 않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뭐 같은 매창 계열이지만 이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되는데, 이 매창 같은 경우도 물을 주었는데도 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잎이 말랑말랑하는 그런 증상들이 7월에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히 매창에서 그런 증상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물이 부족해서 이 말랑말랑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이 잠에 들어갔기 때문에, 뿌리가 아니면 뿌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직광에 내놓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근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해가 은은하게 3시간 정도 들어오는 공간에 놓고 거의 그늘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곳에서 여름을 보내는 게 이 다육이가 건강하게 가을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7월에 많은 다육이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증상들을 보입니다. 다육이들은 이 물을 주고 나서 가장 위험합니다. 물을 주고 나서는 항상 눈여겨봐야 되고요. 잎이 어떻게 말라가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잎이 말라가는 것만 제대로 파악한다 그래도 다육이를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잎이 정상적으로 말라가는지, 아니면 잎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물컹물컹 말라가는지, 그 두 부분만 잘 살피신다 그러면 다육이를 어렵지 않게 여름을 건강하게 또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두들레아가 영상에 보이는데, 두들레아는 이제 수면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도하게 이제 물을 주게 되면 무르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장맛비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는 장맛비를 맞추지 않는 게 좋고요. 곰팡이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칠 때는 햇살이 없는, 햇살이 부드러운 오후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 아니면 날씨가 흐린 날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육이들이 7월에 자주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주의 깊게 본다 그러면 다육이들이 여름에 떠나보낸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